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간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열리고요. 디지털이란 뜻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만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컨그레스들이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27일부터 29일로 되어 있고, 여기 뭐 레지스터 나우 같은 거 눌러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일정에 맞춰서 뭐뭐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엑스퍼트들을 만나고 7시 30분에 끝나네요. 점심시간은 여기 중간에 있을 텐데 12시 이쯤에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7일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은 9시 30분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션들을 각각 이제 시작을 하고 마찬가지 7시 3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29일에 이제 9시 30분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7시 30분. 점심시간 없는 이유는 이거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토픽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첫날에 첫 시작이 메타볼리즘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코올이나 턱시서티 이렇게.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물질 대사라는 뜻인데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나 합성,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모든 화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분해도 하고 합성도 한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한다는 뜻이죠. 물질 대사 과정을 보면은 여기 고분자 물질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저분자 물질로 내려오면서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니까 분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저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분자가 되는 건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랑 합성 둘 다 말하는 게 물질 대사 과정이고, 이 합성되는 것은 동화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효소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저분자 물질로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화작용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라고도 합니다. 물질대사,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얻어진다. 물질대사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화작용에 얘는 뭐가 있느냐, 이산화탄소랑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과정이 동화작용에 해당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포도당이 결합하여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세포호흡 같은 것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하는 거죠. 앞에 동화작용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냈는데, 이화작용에서는 반대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이거 이제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동화작용, 저분자에서 고분자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강합성,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소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결국에 핵심은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 많이 말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이 더 많잖아요.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더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화작용의 엽록체, 이화작용의 미토콘드리아.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햇빛을 쬐잖아요. 이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물을 사용해 가지고 유기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노폐물들은 이제 배출을 합니다. 동화작용의 가장 큰 예시가 광합성인데, 이건 식물 및 다른 생명체가 빛 에너지, 햇빛으로부터 오는 이런 라이트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광합성 반응식을 거꾸로 돌리면은 세포호흡이랑 똑같습니다. 세포호흡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합성하는 과정이고, 세포호흡은 반대로 가는 거죠. 포도당을 분해를 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CO2와 H2O를 재료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부산물로 O2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만들어서 부산물로 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은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많이 들어있어 엽록체, 엽록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좋은 설명이 있는데, 태양 빛 에너지를 받잖아요. 받아서 이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는 배출이 되는데, 우리는 이 산소를 가지고 세포 호흡을 또 하죠. 그리고 이제 물은 여기 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잎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특정한 파장의 빛만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세균이 광합성을 시작을 했었고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려면은 햇빛을 흡수해서 물 분자를 분해하는 엽록소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물 분자가 분해되면은 요 산소, 수소, 전자 이렇게가 생깁니다. 다시 이제 여기 컨그레스 홈페이지로 와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바이럴 이것도 다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이제 해파라는 말이 붙으면은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요거고요. 그래서 저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간 조직에 있는 요걸로 일으키는 세포로 인한 데미지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IS, 이거는 요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게 붙으면은 이거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부분 요걸로 알려진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큰 토픽으로 여기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AB형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 예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면역 관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자가 항원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과잉 면역을, 여기까지를 억제하는 면역학적 기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인데 피하식별을 못하고서 내 편에게 반응을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잉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면역학적 기작을 바로 면역 관용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소에서 유래되는 뭐 이런 것들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염증성에 이제 친숙한 것들은 인터루킨 1, 요거 항은 인터루킨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더 있죠. TNF 알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소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소화는 안 되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땐 소화가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소화가 안 되냐? 체내 소화효소로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에 따라서 수용성, 불용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뭐냐? 기능은 소화가 안 되니까 뭐 배변량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위장의 포만감을 유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소는 이제 물에 녹는가 안 녹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녹는 것들은 이제 수용성, 과일류, 해조류, 견과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고, 불용성에서는 곡류, 콩류, 채소류. 그래서 뭐 수용성의 귤, 유자, 감귤, 사과, 바나나, 해조류, 귀리, 견과류. 불용성에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팥, 대두, 녹두, 시금치, 부추, 버섯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한미그룹이 뭘 하고 있느냐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거쳐서 허가를 받은 요거를 가지고서 약물 재창출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신라젠이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이거 들고서 거래 재개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EASL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는 그 질병이 없었던 시절이죠. 여기 셀프 레지스트레이션, 여기 멤버스 레지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여기는 헬프데스크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유럽 간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2019년 사진입니다. 여기 쓰레기통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발표했었냐, 오스트리아빈에서 열렸어요. 10월에서 10일에서 14일. 여기에서 바로 다수의 내시 치료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학계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요 내시 관련해서 또 발표가 되면은 관련 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또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최근에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아직 허가 당국으로 승인받은 제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요 NAFLD를 가지고 있고 59%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걸로 진행이 되면은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거에 되고, 현재 이제 인터셉트가 꽤 진행이 빠른 상태인데 삼상 임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유증 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내시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OCA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상에서 요거 개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